SPY 주간 차트에서 시작하면서 항상 그렇듯이 캔들 구조와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주 구조를 보면 매수자들이 주간 고점 부근에서 인상적인 종가를 기록하며 녹색 실체 캔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윗꼬리나 아랫꼬리에서 특별히 읽을 만한 부분이 없으니 구조면에서는 확실히 매수자들에게 체크 표시를 줄 수 있습니다. 바에서 바로 이어지는 위치를 생각해보면 더 높은 저점과 더 높은 고점이 형성되었고 종가 역시 이전 주의 범위 밖 위쪽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에서 바로 이어지는 카운트에서 강세장 쪽이 두 번 모두 점수를 얻은 셈입니다. 하지만 주간 추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 구간이 박스권 내에서 3주간 균형을 이루던 범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균형 범위의 상단을 돌파해 그 위에서 마감했으며 주간 차트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새로운 더 높은 고점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간 차트에서는 그 더 높은 고점을 더욱 중요하게 언급하기 시작할 것이고 만약 이 갭을 아래쪽으로 완전히 메우면서 570선 부근 약간 570을 넘기는 수준까지 내려온다 해도 주간 차트에는 여전히 신뢰를 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빨간 주반봉 안에서 일간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균형 범위의 하단에서 확실한 주간 고저점, 고점보다 낮은 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간 추세는 상승세이고 매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우리는 3주간의 균형 범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위쪽으로 2배로 늘린다면 단순한 측정 이동만으로 바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강세 신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주간 차트에서는 매도세, 이 확실히 입증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들이 진지하게 반전을 시도하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저점에서 새로운 고점까지 피보나치 수치를 적용해보면 피보나치 38.2% 지점이 여전히 완전한 갭 채우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강세 신호라는 점인데 주간 차트가 554, 555 정도까지 완전히 내려온다 해도 여전히 더 높은 저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강조해온 수준은 바로 이 551인데 여기 이전 지지 저점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주간 차트가 그 정도까지 조정받는다면 이상적이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는 균형 구간 저점 아래서 더 낮은 고점이 형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잠시 멈춰봅시다.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방금 설명한 이 세계봉 균형 구간을 주간 종가가 돌파한 상황에서 이게 정말 최우선으로 걱정해야 할 일처럼 보이나요? 저는 그 질문에 분명히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아래로 저점으로 진입한다면 여전히 피보나치 68.1보다 훨씬 위에 있을 텐데 이는 100% 되돌림의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봅시다. S&P의 주간 기준 VWAP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체 클러스터 위에 있습니다. 매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매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의 거래량 프로필은 어떨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을 한번 보죠. 여기 있습니다. 이 고거래량 노드에 비해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확실히 주간 종가가 그 위에 형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간 차트에서는 매수자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제 일간 차트로 내려봐서 미묘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지만 곧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간 예상 변동 구간은 바로 이 상자입니다. 이 지표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의 영상 튜토리얼을 참고하세요. 상단 경계선에 막히게 된다면 그 수치는 608.41이고 이는 당연히 더 높은 고점을 시사합니다. 하단 경계선에 막히게 된다면 그 수치는 589.87이고 제 생각에는 여전히 일간 차트에서 어느 정도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일간 차트를 좀 더 깔끔하고 보기 쉽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 주간 균형 구간이라는 점이죠. 바로 이 구간을 금요일 세션에서 돌파해서 위에 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S&P 일간 차트에서는 시장이 559.15 같은 구간 아래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한 당한 하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를 이렇게 멀리서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599.25라는 이 구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일간 50 이동평균선 아래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캔들의 윗꼬리 부분입니다. 그게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이동평균선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위로 돌파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여기 595.15 구간으로 다시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해보면 저는 여전히 극단적으로 비관적이거나 세상에 시장을 무조건 공매도해야 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이전의 지지 영역이기도 했고, 만약 이 레벨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이 고점에서 시장을 무리하게 쫓아갈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레벨은 599.25입니다. 그럼 제가 말한 이런 다이버전스들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인트로에서 언급했었죠. 이 다이버전스는 시장을 이끄는 종목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시장 리더들이 있죠. 예를 들어 애플을 살펴보면 애플이 S&P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요입니다. 애플이 망한 회사라든가 무조건 피해야 할 회사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능이 좋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죠. 지금 시장을 이끄는 리더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있죠. 반도체 업계에서 처음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금요일에 브로드컴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여기서 최고가를 어느 정도 거부하고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브로드컴이 폭락이 영위되고 전체 시장까지 끌어내릴 거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계속 신고가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실제로 이전 사상 최고가 아래로 다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괴리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오늘 분석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시장의 폭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브로드컴 같은 종목이 이전 사상 최고가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만약 브로드컴이 234.25 같은 지점까지 완전히 되돌아온다고 해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죠. 전형적인 패턴은 균형 구간을 돌파한 뒤 엄청난 새로운 초과 고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높은 저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저 하나의 브리게이드 볼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4.25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당연히 S&P 500의 새로운 시장 리더에서 미묘한 하락 압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로빈후드는 어떨까요? 물론 이 종목은 정말 크게 실망스러웠죠? 그리고 물론 장마담 후 뉴스에서 S&P 500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이 확인됐고 장외 거래에서 약 70.20, 70.21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가격이 크게 갭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황이 저에게 의미하는 바는 물론 S&P 500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로빈후드는 시장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서 시장의 분위기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 약간의 갭 하락을 제공하겠지만요. 캔들 구조만 봐도 목요일과 금요일 세션에서 연달아 나타난 로빈후드의 긴 윗꼬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점 부근에서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는 데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히 목요일에 관련 뉴스를 봤죠. 큰 하락세가 점점 더 더블탑 형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넥라인인 121.25 아래에서 실제로 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확정되고 발동됐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리더 종목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것이 S&P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분배 구간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팔란티어가 식을 수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 종목에 대해 할 수 있겠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더 나은 편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450이라는 주요 지지선 위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우버는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할 때 이 랠리를 한번 보세요. 우버는 다시 고점에 근접해 있거나 혹은 지역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조정 구간이 보이시죠? 현재는 고점에서 약간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는 약간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S&P 500의 고점을 무리해서 쫓아가고 싶지 않은 심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위 번호 봐도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코어 위브는 어떨까요? 이제 약간 포물선형 급등 후 꼭지에 다다른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인사이드 바가 나왔습니다. 조정이 온다면 이것이 전체 시장에 하락 압력을 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목이지만 그냥 두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넷플릭스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금요일 장에서 약간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장 리더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S&P 500이 약간 우유부단한 보지형 캔들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 이전의 매물대를 확실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구간을 돌파하긴 했지만 599.25에서 미묘한 저항만 받아도 여전히 완전히 약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균형 구간 안에서 다소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이건 전형적인 상단 돌파 후 실패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을 돌파했다가 다시 범위 안으로 실패해서 들어오고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고점을 만든다면 이걸 다시 아래쪽, 아마도 여기였던 법원 판결 갭의 하단까지 숏으로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세 이슈, 실적, 이런저런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좀 헷갈리네요. 유럽연합 관련 이슈도 있고 정말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만약 이런 관점에서 리스크의 보상을 노려보고 싶다면 그 갭을 잠재적인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간 추세가 실제로 하락 전환되기 전까지는 베어 하락 포지션을 너무 오래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전 주간 차트에서 3일간의 균형 구간이 돌파되면서 더 높은 고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이건 일간 차트에서 더 높은 고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여전히 저점과 더 높은 저점, 박스 안에 약한 더 높은 저점이 이어집니다. 이건 확실한 더 높은 저점입니다. 여기서 시간봉 하락 추세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국 이전 고점을 돌파해 넘어섰죠. 이는 더 높은 고점과 추세 카운트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더 높은 저점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장은 여전히 강세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분명히 네라고 답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강세이고 더 높은 저점이 나올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 움직임의 꼭대기에서 자본을 배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상 최고가를 향한 추가 상승을 노리고 고점에서 진입하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할까요? 저는 시장이 처음 시도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확장한 다음 조정을 거쳐 이 구간을 지지해주고 이전 피벗 고점 바깥에서 더 나은 높은 저점으로 확인해준 뒤 그 다음에 사상 최고가로의 회전이 나오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멋진 회전을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항 구간에서 망설이는 보직 캔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이 얇은 구조로 강하게 밀고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과하게 잡는 것에 대해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간봉 차트를 살펴보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까 새로운 시장 리더들을 살펴본 그 연습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S&P 분석을 할 때는 S&P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피드백을 듣고 싶어요.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우유부단한 움직임이 보였죠. 완전히 6,000콜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프리마켓 프랩에 정말 실력 있는 트레이더 몇 분이 이제 저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6,002콜월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시장이 그 지점에 고정됐고 사실상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경로를 생각해보면 다시 말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약세 신호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전 피벗 고점 위에 있다면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95.15 위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위로 올랐다가 실패하는 모습조차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정말 빠른 스캘핑을 할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위험 대비 보상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 안에서는 거래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저분하고 방향성도 없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 구간이 형성되면서 다시 거래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롱 매수 기회인가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솔직히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도 시간봉 추세에서는 더 높은 저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점, 더 높은 저점, 또 더 높은 저점이 나오고 있죠. 분명 595.15에서 시간봉 기준 더 높은 저점이 맞긴 한데 소위 쉬운 거래가 될까요? 아니면 이 지저분한 구간을 뚫고 나가야 해서 어려운 거래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어려운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추가 상승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먼저 약간의 확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높은 저점으로 조정이 들어가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만약 599.25를 넘어서 위험 대비 보상을 주간 예상 변동폭의 상단까지 노릴 수 있다면 특히 602.50을 기준으로 606.75도 그 안에서 중요한 레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위험, 이 보상 비율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여기 이 구간에서 보유되고 있는 모든 포지션들과 싸우는 것보다 말하자면 더 쉬운 매매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선호하는 상승 시나리오인데 주 초반에 어느 정도 확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와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롱 포지션 기회를 주는 흐름입니다.
만약 시장이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그게 세상의 끝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이 상승 방향 시나리오를 충분히 고려할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595.15 아래로 다시 떨어진다면 저는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장에는 전혀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조정 구간일 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더 높은 타임프레임의 일봉에서 위로 돌파했다가 실패하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죠. 만약 정말로 베팅을 강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리스크 리워드 숏 포지션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잡고 박스 구간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워드는 먼저 588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갭의 상단까지 숏 포지션을 확장해보는 거죠. 이제 실제로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했던 바이버전스, 그러니까 약세 바이버전스를 예로 들자면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만 보고 시장을 숏으로 들어가는 건 그다지 내키지 않아요. 저는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경로를 3번, 이건 2번, 이건 1번이라고 이름 붙여봅시다. 만약 3번 경로가 전개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책상에 앉아 책상에 낙서하면서 세상에 시장이 다시 범위 안으로 되돌아가다니 믿을 수 없어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에피소드에서 보게 될 상황을 고려하면 아주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여기서 피보나치 수치를 움직임의 시작점부터 상단까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38.2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로네요.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없어요. 적용 가능하겠네요. 칭커즈빔에서 클릭해서 고점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피보나치 38.2면 595.2로 레벨과 가까운데 방세 깃발, 불플래그, 조정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599.25를 넘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관점에서는 모두 정리된 셈이죠. 이제 인트라데이 앵커드 VWAP도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관세 혼란, 관복절, 이 지점이 사상 최고치이고 그 다음에 앵커는 결국 90일 유예가 처음 발표된 시점, 이 가짜 돌파,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상승 구간을 시작하게 만든 갭 상승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는 전체 클러스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했듯이 약세 다이버전스만으로는 이 시장을 양손으로 적극적으로 숏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 정말 강하게 들어가야 해. 알잖아요. 중국 갭을 메워야 진짜 여기 567.75까지 내려가야 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잠시 멈추세요. 최소한 첫 번째로 적어도 595.15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이게 진짜로 더 높은 고점의 상봉이 된다면 아마도 577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그 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588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주간 예상 변동폭의 하단이고 여기서부터 앵커드 VWAP도 그 근처에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대규모 신규 숏 포지션을 잡기에 딱히 좋은 자리처럼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지지받거나 아니면 혼잡 구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그냥 막혀버릴 것 같고 크게 하락 쪽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뭔가 큰 외부 촉매가 필요할 텐데 여기서 말을 아껴야겠네요. 이번 주 수요일 8시 30분에 CPI 발표가 있으니까 그게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수요일에 나오는 보고서에 가격 상승이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해 볼게요.